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까지 함께할 MC 김민재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3월 24일 오늘은요. 미국의 단기 예산안 만료일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미 상원 의원이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지금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발빠른 정보는 물론이고요. 또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마스터와 함께하는 신세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마스터와 소통할 수 있는 무료 트레이딩 룸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일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마스터를 선택해서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마스터님의 신호를 언제 어디서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또 방송이 아닐 때에도 우리 마스터분들이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직접 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나 문자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번호는 샵 0082번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한 채팅 참여까지 가능하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또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시간 동안 또 실시간으로 외신을 책임져줄 우리 김경윤 PD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오늘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장에서 뉴욕 증시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장 어떻게 흘러갈지 향방이 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 올라오고 있는지 오늘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한 30여 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해외 선물의 또 방향성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하면 또 마스터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은요,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의 워너비죠. 우리 선재 마스터님 자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더욱더 기분 좋고 또 수익을 잘 지키고 있어서 더욱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주식 하신 분들한테 좀 안 좋은, 그림 드렸지만 저희는 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저희가 원하는 그림들 그대로 흘러가서 굉장히 기뻤던, 힘들었지만 기뻤던 한 주였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
힘든 한 주도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재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시세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수들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S&P 500 지수부터 이 시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꼬리를 길게 달고 264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9%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S&P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16% 빠지면서 6,68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유로FX 한번 살펴볼까요? 0.34% 오르면서 1.24230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도 오늘 1.37% 정도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347.3달러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0.73% 정도 오르면서 최근에 조정폭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4.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세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또 외신에서는 어떤 흐름들 나오고 있는지 먼저 김경윤 PD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공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정면 충돌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상원 쪽에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의회 셧다운 다시 한번 모면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UBS 쪽의 예측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의 주범은 관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IT 기업이 이에 희생양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의 전망입니다. 미국의 금융 환경이 현재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라면서 연준이 큰 시장 변동성을 용인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마켓워치 쪽에서의 전망입니다. 증시 하락이 패닉성 움직임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며 경고를 내놓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스티펠 쪽에서의 전망입니다. 1년 안에 미증시 약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에게 이를 대비해 방어주들을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무역전쟁 우려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절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채권 시장으로 인해서 연준을 막아낼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CNBC 쪽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채권 시장의 새로운 패턴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이 채권 커브 플래트닝을 지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채권 시장에는 호재 그리고 증시에는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로 소식인데요. 코메르츠방크 쪽에서 유로화의 경우에는 1.2413달러의 저항대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의 2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1% 상승하면서 14개월째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미 증시가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4% 넘게 급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엔화 초강세에 엔화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엔 대비 달러가 무역전쟁 우려로 105엔 선이 붕괴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라인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오늘자에서 붕괴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BOJ 일본은행 부총재가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내놨다는 점도 전달해드리겠고요.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엔 대비 달러가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을 가볍게 봤다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다시금 경고하고 있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윤 PD 통해서 지금 이 시각 해외 이슈들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미중 무역 분쟁 소식 때문에 오늘 거의 모든 증시가 검은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앞으로 지수와 상품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자세한 전략을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퓨처스 이슈톡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4가지 이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인데요.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공포에 지금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영향일지 장기적인 영향일지 잠시 뒤에 전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유로 FX 살펴볼 텐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89선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는 추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등 흐름 이어갈지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크루드오일 살펴볼 텐데요.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우려로 현재 좀 롤러코스터의 변동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0.83% 오르면서 64.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전쟁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1% 오르면서 134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이슈들 4가지 지수와 상품들로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S&P 500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밑꼬리를 많이 달고 지금 264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0.1%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낙폭이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갈지 아니면은 좀 다시 한번 반등으로 좀 이어질지 바닥을 좀 잡으려는 모습으로 이어질지는 저희 지금 업앤다운 통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역시 오늘도 출발이 참 좋습니다. 우리 셋 다 모두도 같은 의견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재 마스터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다운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수 중에서는 저희가 원래는 S&P보다 나스닥 위주로 최근에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쑥 훑어보자면요. 나스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는 우선은 1월 26일 날 고가를 못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나스닥은 7214지수, 그 다음에 7217지수까지 맞고 거기까지 매수로 홀딩,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매도로 전략적으로 돌린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롱프로 매도 전략을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6480선 부근을 1차 롱프의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합되는지 추가적인 그림을 본다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는 우선은 고점을 높이지는 못할 거다. 나스닥하고 같은 타이밍에 얘네들은 무너질 거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걔네들 좀 더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들 아직은 지지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반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얘네들이 시황이나 전반적인 흐름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2665 지수를 안착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에서 바로 무너지든지 아니면 윗구간 약간 더 시도하다가 무너지는 걸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자면 평단가라고 그렇죠. 2평이나 아니면 볼리저밴드 중심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이 구간대 추세선 라인들 안착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가로저항점에서 3월 2일 날 이 고점을 안착하는 거 어려운 상태에서 기다려서 재매도를 계속 두는 구간을 두시게 놨고요. 얘네들이 거의 10년 이상 올라온 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황 자체가 불확실성이죠. 악재라고 보기 싫더라도 우선은 불확실성은 확실합니다. 불확실성은 악재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매도의 익절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금요일날 차익 매물은 나오겠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좀 더 추가적으로 열고 보시는 관점에서는 눌림에서의 반등 여력들 지속적으로 조금씩 보시더라도 익절 잡고 끝내버리고 다시 롱포는 매도 쪽으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그 다음에 수익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P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수와 함께 잠깐 살펴봐 주셨는데요. 2665지수가 안착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도 매도 쪽으로 계속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489선까지 하락 가능성 보여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재 마스터님, 좀 단기적으로 S&P를 본다면은 어느 쪽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인 관점은 부합 관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오늘
자, 이런 걸 이제 가정을 두고 한번 봐볼까요? 얘네들 추세의 하단부 지지력들을 이렇게 깨고 나서 오늘 급락이 있었죠. 급락이 있는 다음에 이 구간에서 잠깐 눌렸었죠. 네. 그리고 저가를 깨지 않고 다시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간들 고점을 좀 더 테스트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아래 구간들 오늘은 지지력을 받아내고 얘네들 혼조세 보합 구간 예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매도를 끌고 가는 것도 신규로 가는 거는 거의 매수 받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저가를 깨지 않고 오늘은 반등 여력을 계속 주고 매수 쪽 시도를 하다가 멈춰서 다음 주부터 다시 공략적으로 매도를 가는 보합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은 눌림 매수 위주이기 때문에 대신 위험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단타 매수를 노리신 분들 홀딩해서 보셔도 좋지만 얘네들은 추세는 매도기 때문에 길게 보는 거는 반등 매도를 주력으로 보라 해서 이 윗구간들 매도 전략들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합 구간 예상한다. 저가를 깨지 않고 윗구간을 막아내는 보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분봉에서 120분봉 이상의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 자리나 아니면 2평에 15일 입시 21평 정도 참고를 하시면 그 정도의 예상 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가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인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김경현 PD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지수 선물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어제자부터 이어져 왔던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계속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7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각각 2%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캐터필러라든지 3M 그리고 보잉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는 굉장히 오랫동안 언급해왔던 부분이죠. 이 반중국 관세 정책을 어제자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6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어떤 실행각서를 내보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중국 상무부 역시 잠재적인 보복 관세 타겟이 될 128개의 미국 상품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돈육과 와인 그리고 과일과 철강 같은 물품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미국 관세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소이빈이라든지 보잉의 이런 비행기 같은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 히든카드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2단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WTO 룰에 의거한 법적인 액션도 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지금 이 갈등 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장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백악관에 지금 인사가 또 한 명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이 맥메스터의 사임 소식이 계속해서 대두가 됐었는데 어제자로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4월 9일자로 이 맥메스터가 자리를 뜨고 대신에 존 볼튼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역시 좀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요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맥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계속 이 사임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맥메스터가 좀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사임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이 트위터를 통한 굉장히 모욕적인 사임을 시키고 나서 틸러스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워싱턴이 굉장히 비열한 동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난하는 이런 의사를 또 보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존 볼튼이라는 인사 굉장히 강경한 매파로 꼽히고 있는 인사라는 점입니다. 네오콘이라고 또 꼽히는 대표적인 네오콘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를 네오콘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힘이 곧 정이라고 믿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 기조를 가진 이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사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가 국제적 문제에 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맥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존 볼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이었죠.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running out of diplomatic optio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외교적인 옵션이 이제는 바닥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좀 내놓기도 한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에 대해서도 이 핵 협상 즉각적으로 좀 파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임 그리고 인사적 교체 행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전에 게리콘과 렉스 틸러슨 그리고 맥메스터 모두 백악관 내에서 좀 대통령의 충동적인 행보를 제한할 수 있는 나름 중립적인 인사로 꼽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사임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좀 기조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 그 자리가 채워지면서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 볼튼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또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였던 개인적인 관점은 이제부터 뒤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장은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지금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가뜩이나 좀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백악관의 인사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더 지수에게는 좀 좋지 못한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외신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 주요 인사들이 교체가 되고 있고요. 시장은 불확실성에 더 휩싸이는 게 아닐지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중미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분위기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둘 다 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종의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전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좀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좀 불식될 것이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좀 좋은 흐름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지금 계속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한동안 좀 지수 관점은 그러면 좀 매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좀 우리 선재 마스터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수요? 네. 네, 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매도가 아직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기술적으로 아직 이런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물론 저희가 최고가에서 끌고 온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익절할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규도 저희가 리딩 시에 들어갈까요? 이러면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시점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슈가 모멘텀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은 그 얘네들 차익 자체가 나오는 구조에서 신규로 반등 여력을 크게 보는 애들, 그 다음에 얘네들 밀었던 아이들, 한마디로 이런 구간들을 바로 안착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저가를 신규로 깬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큰 리스크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안착할 때 이런 구간들, 격차되는 이런 구간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단방에 깰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된다면 세력들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리테스팅이나 되돌린 구간을 주기 때문에 아직은 상방 제약을 두고 여전히 누르는 전략들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오기 전에 이 구간들 매도 목표가에서 좀 더 기다렸다 돌려라 해놓고 중간중간에 이런 구간부터 아마 1차, 2차에서 이미 매도 올청한 아이들을 다시금 재매도로 누르는 전략으로
걸어놔서 아마 한 계약 정도는 이미 걸려있는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제 것도.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 걸어놓은 상태고. 자, 그렇다면 뭐 이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일봉상에서 이 구간들이기 때문에 튕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조세 양세가 가로저항점에서 많이 튀었다면 뭐 크루드오일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뭐 똑같은 그림들입니다. 이 구간에서 혼조세를 많이 겪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가를 깨기 위해서 쭉 왔지만 이런 구간들 쉽게 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 여력을 본다는 것뿐이지 얘네들이 추세로 돌린 거는 아직 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 최고가에서 끌고 오신 분은 오늘 어떤 시청자분은 과장해서 몇 년 동안 먹을 거 여기서 다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전주에 계신 시청자분이 한 분이 전화하셨었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엄청난 급락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국선부터 지수는. 그래서 그 이후에 되돌린 구간들이 있을 뿐이지, 오늘 금요일이고 목요일부터 청산 매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오버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아무래도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그에 대한 차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구조라고만 보시는 게 좋고요. 그걸 이제 뭐 굉장히 혼조세 구간들, 지금부터 좀 더 고민해야 될 구간들이지만 지속적으로 저가를 낮추지 못해서 차익들이 야금야금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 정도 해서 출렁거리고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급등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생각해서 배팅하는 거는 오히려 좀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 종목을 왜 그럴 거면, 그래서 오히려 기다렸다 다시 저가 확인을 하든지 하는 걸 보신 게 낫고요. 우선 마디가가 이렇게 보합 구간에 계속 속해 있다가 봉이 하나 섰기 때문에 얘네들 또 매물대 근처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게 그게 이론상 맞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역배열로 이미 다 쏠려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단가가, 매도 치는 단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이 우리들도 매수를 끌고 와서 매도를 쭉 쳐서 우리는 최고가에서 매도를 한 번 치고 있지만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로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보다 단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 이상 끝까지 매도를 쳤던 아이들은 또 단가를 맞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은 반등 매도 쪽으로 아직은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이 구간이 막혀서 1차가 저희가 보는 게 5차가 생겨서 이 자리부터 보합에 다시 윗자리를 봐야 되는 시점이 된다면 아마 저희가 맞고 싸우는 도중에 약수익 구간에서 아마 그게 정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톡스타 들어가셔서 선제마스터의 방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 좀 실시간 대응 전략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우선 좀 변동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요. 포지션적인 관점보다는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장부터는 좀 다시 매도 관점을 우리 선제마스터와 함께 톡스타방에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였죠. 유로FX 지금 좀 살펴보면요, 0.28% 오르면서 1.241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차트를 좀 살펴봐 드렸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좀 위태한 상황인데 유로화는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선제마스터님 지금 관망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와 또 우리 김경윤 PD는 업을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제마스터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거 관망을 든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망을 우선 들었고요.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리딩할 때 얘네들이 FOMC 끝나고 내려올 때 89지수 지지되고 매수로 돌릴 거다 말씀드렸고요. 89.50부터는 다시 혼조세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이 구간들 보합이다. 단 FOMC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가 있는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봤었고요. 그게 수렴 구간에서 보합을 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지력을 받아내려고 아래 달러가 약세를 띌 것 같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지력을 봤던 거고요. 그래서 차익이 나온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89지수 지지가 되면서부터 유로 달러 우리가 매도로 쳤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강세를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 89.50에서는 추가적으로
못 본다. 단지 눌려서 고가 부근에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고가라는 건 얘네들을 뒤집으면 유로 달러이기 때문에 이 고가에서 매도 관점을 보는 거죠. 오늘도 그렇다면 저희가 보는 관점은 고가 부근, 고가 넘어가지 못하는 매도 관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얘네들이 우리가 고가에서 매도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도 했는데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지지력들을 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금요일 날 치지 않고 약간 관망을 하면서 월요일 날 여전히 고가를 높일 생각이 없다면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인 드린 거 이후에 얘네들은 유로 달러 골드는 약간 넘어간 듯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유로 달러는 아직은 보합 형태 그대로 뛰고 있고 저희가 어제 이 고가에서 매도를 쳤었거든요. 매수로 끌고 가서 여기서부터 매도 친다. 그래서 빠른 자리들 거의 약간의 매틱 오차를 두고 두 자리를 오버슈팅 자리까지 해서 매도를 친 상태에서 다시 끌고 가는 거는 어렵다. 왜? 이 구간들 FMC 이후에 이 구간들 매물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어제 오늘 서울경제에서 시황방송 어제도 말씀드렸고 얘네들 부합 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밀릴 때 약수이청하고 관망 그 다음에 하방 경직성에서 눌린 매수 전략은 그대로 펼친다. 대신 좀 위험하니까 관망하실 분들 그냥 관망한 걸로 끝내라. 그리고 하실 거면 눌린 매수 전략만 펼치시라 해서 다시 보아봤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시청자님들. 얘네들 부합이 이만큼 여기로 변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변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수에 얘네들 매도. 그래서 매도 전략 펼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단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래를 깨고 나가는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은 우리 관점에서 약간 부합 관점이다. 그리고 사인 드린 대로 매수에 이 자리 매도는 변화 없습니다. 단지 큰 흐름들 약간 관망하신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일 뿐이지 사인이나 말씀드리고 온 거에 관점은 변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보합 형태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면은 매매 포인트는 그럼 좀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추세 저항들 오늘 정확하게 몇 지정가를 드렸는데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 추세선 그대로 끊고 이 자리를 드렸을 거예요. 얘네들 그대로 이동시켜서 얘네들 자리를 들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반등 시에 먼저 1.24280을 먼저 깨고 벌써 내려가 버렸죠.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재반등을 준다면 얘네들은 이 윗구간을 막고 재매도를 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1.2430 자리를 다시 와준다면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 가능성은 그냥 4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출발했고 저희가 변곡 자리에서 가서 익절을 하면 다시 재반등 주지 않으면 그냥 놔버리는 장들입니다. 이 장들 굉장히 피곤한 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래 구간에서 반등을 준다는 거는 가다가 막혀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는 거라서 아마 신규로 진입하는 건 굳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주 동안 이게 2주 동안 매매 내역입니다. 2억 4천 24만 핏을 한 겁니다. 5천만 원 넣어놓고 3억 5천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저번 주에 매매한 거 이번 주 저희가 이번 주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리고 6만 5천 핍했습니다. 5천만 원 넣어놓고 1억 만들고 그 다음에 2억 찍고 3억 5천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저희 같이 하신 분들도 억대를 찍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액자들은 훨씬 더 적겠죠. 물론 저희가 물량들이 좀 더 늘어나고 제가 어떻게 매매한다 포지션 그대로 공개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인 준 것보다 항상 불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약간 밀리는 상태에 있죠. 얘네들 제가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분할을 대비했기 때문에 목표가 아직 들어온 상태에서 제 건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 또 수익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온 애들 우리가 전체 다 긁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맞았으면 이 앞에 금요일, 월요일까지는 보합 관망장들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림들이 다 끝난 다음에 FOMC 다음에 89지수 깨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 다시 저항을 받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이런 거겠죠. 유로 달러 보시면 이 구간들이 빠졌는데 지지력이 89를 지지한다. 그 다음에 윗구간 추세를 깼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얘네들 추가적인 하방이냐
아니면 얘네들 계속적으로 열리는 구간들 따라서 보합을 그대로 뛸 거냐. 저희는 아직은 보합은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락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그냥 보합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기 힘든 것처럼 시장도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단타 구간들, 병곡자리나 윗자리들 가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중심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수익 줬다가 다시 밀린 상태, 밀렸다가 약수익 주고 다시 또 밀린 상태, 지속적으로 채널의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지키고 좀 쉬시는 구조가 유리할 거다 보고 있고요.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은 이 정도 채널 정도 보겠죠. 아래 구간들 지지력에 저항에 매도로 왔다 그러면 1.24010 그래서 손절을 15틱 두고 보합권 매매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겠고요. 그 다음에 12시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추가적인 오늘 보합장인지 아니면 추세가 날 수 있는 장인지 좀 더 판단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1시 지나서 움직이던 장들이 12시까지 당겨왔기 때문에 유럽 아이들이 보통 유럽 트레이더들이 2시에 마감을 하죠. 기관들이. 그래서 그 전에 차익 매물이 나와서 걔네들로 종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방향성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보기 위함을 보신 게 좋고요. 아무래도 미국 아이들도 아직은 보합권 매매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려는 시도는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싸우는 게 오히려 매매로 유리하다. 오히려 추격하는 것보다는 보합 구간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면 이 구간들 이제 지지력을 통해서 짧은 손절에 매수, 그다음에 윗구간 또 매도 해서 전반적으로 보합권 매매 전략들 펼치는 게 굉장히 유효하겠죠. 뭐 치자마자 뭐 양봉으로 돌리는 차익 매물이 우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음봉 하다가 그냥 차익이 훅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5천만 원으로 3억 원을 만드신 건가요? 네, 3억 5천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역시 2주 만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의 원업이라고 하는지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우리 선재 마스터님 여기서 지금 처음 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물어봤었는데 지금 유로FX에 대한 우리 선재 마스터님의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아직은 보합 형태로 보여지지만 1.2430 자리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매도는 유효하겠다. 잠시 뒤에 12시가 넘어가면서 더 자세한 방향을 짚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선재 마스터의 방에 한번 입장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와 관련한 우리 외신 이야기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윤 PD님. 네, 오늘도 뭐 유로 자체의 이슈보다는 역시나 달러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변동성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자자들은 이런 보호주의 우려가 좀 확대되면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EU 역시 미국의 이 관세 정책에 대응하면서 또 제재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EU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EU 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유예받았다라고 어제자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40일간 정도밖에 유예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예가 아니라 이제 영구 면제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벨기에 총리 같은 경우에는 40일간의 관세 유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마치 우리 머리에 총구를 겨눈 격이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좀 불평을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EU 쪽에서는 미국이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데드라인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좀 불만들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중국 쪽에서 128개 관세 리스트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예상하던 품목들이 빅티켓이라고 하는 이 대두나 보잉 등의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좀 악화되느냐 아니면 좀 적당한 선에서 봉합이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기관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매우 위험한 무역전쟁을 준비하면서 통화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요 통화 페어를 이제 약세를 유발하면서 또 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현재까지는 이 달러라든지 유로의 방향성이 각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였다면 현재는 이 무역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다른 기관 쪽에서는 이런 긴장감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안전자산에서 대피처를 찾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화대 중에서는 N이 이런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은 이런 안전자산적인 위치 때문에 불확실성과 혼돈이 고조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달러 대비 N이 2016년 대선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다라고 분석이 올라오고 있고요. 반대로 N 대비 달러는 105엔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지하고 좀 반등을 해줄지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프닝 이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05엔이라는 이 선이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웨시앤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전에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었죠. 완전 고용과 2% 물가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발언을 하고 또 이어서 연준이 향후 2년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발언 조금 전 9시께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어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닐 카시카리 그리고 달라스 연은의 로버트 카플란과 보스턴 연은의 에릭 로젠그린 이렇게 또 세 사람이 더 연설을 예정하고 있는 또 연준 멤버들이 또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달러 향방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한 또 외신 의견 그리고 유로는 선재 마스터의 의견 충분히 들어봤기 때문에 달러 쪽까지 면밀히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한 지 한 10여 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재 수주 호조 덕으로 지금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선재 마스터가 말해주신 대로 상승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셨다면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셨을 거다라는 생각 지금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의 모습과는 반대로 거의 모든 지수와 상품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S&P 살펴보면요. 0.03% 오르면서 2647.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살펴볼 텐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6% 빠진 6,6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로 FX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27% 상승을 하면서 1.24140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골드도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5% 오른 1345.5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1.15%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64.96달러 선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지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럴 때 혹시라도 마스터님 네.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계좌 보여드릴 때 나스닥이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잡으라는 자리보다 좀 더 먼저 들어와서 밀려있다고 그랬죠. 벌써 그 계좌 30만 원 이상 수익 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죠. 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저가 깨지 못한다. 맞고 바로 밀리죠. S&P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아쉽네요. 약간 아쉽지만 매틱 부족한 상태로 바로 밀리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시작하자마자 전 저가 근처에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매도로 돌리러 말씀드렸고 제가 아침 11시 리딩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차트를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리딩 해드린 대로 다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크루드오일도 이미 다 수익 구간 다 전환돼버렸고 오늘 수익만 2,300입니다. 계좌 보여드리라 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쌓인 대로 이미 걸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수익들이 나고 있고 만약에 오차가 생긴다면 추가 물량들이 잡혀서 추가적인 수익들이 많이 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크루드오일부터 다들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은 오늘은 그냥 혼조세 봅니다.
시청자님도 혼조세 보고 우선 추세가 가는 도중에 아시아 유럽장 반등이면 미장은 다시 추세.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 추세면 그날은 유럽장 후반부터 미장까지 다시 차익 매물. 이런 기조로 전반적인 흐름들 보시면 되고요. 시작일 때만 그렇지 이미 출발했을 때는 항상 그런 패턴들 섹션별로 방향성들이 다르다. 그리고 그 방향성들이 같은 섹션에 같은 움직이면 걔네들은 변곡이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 그 원칙 거의 80% 이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 그 관점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내신다면 굉장히 별 무리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경제에서 톡스타에 지속적으로 무료로 해드리는 거는 크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그 그림들 오차 크게 없이 전 포지션들 전부 다 맞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 도움 받으시고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한 거 잡아내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매매 하신 거 또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개인적인 또 매매, 좀 포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각 또 개장 뉴스 관련해서 김경윤 PD 의견 또 살짝 듣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우선 우려와는 다르게 좀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함께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약진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나이키라고 지금 외신에서 꼽고 있습니다. 또 S&P 500 같은 경우에도 0.4% 상승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유가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이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악재를 딛고 좀 오늘은 0.3%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트럼프가 또 여기에 도움이 안 되는 소식을 하나 던졌습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 이슈에서 단기 예산안 처리가 됐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트럼프만 사인을 하면 이 부분이 발효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현재 지금 이 스펜딩 빌에 비토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지금 셧다운 우려 다시금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 조금 전에 들려온 속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가라고 봤더니 지금 이 단기 예산안에 이 다카라고 하는 이 불법 체류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방 유예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원래 추진을 해오던 부분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단기 예산안에 이 다카 관련한 어떤 예산은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폐지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들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80만 이민자 청년들을 외면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본인이 주구장창 재창해왔던 이 멕시코 국경 관련해서도 이 국경 건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좀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본인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좀 때를 쓰면서 비토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수일 내로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또다시 셧다운 우려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 증시 상황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일이 지금 9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65달러 선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 자세히 또 잠시 후에 2부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신세계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신세계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 또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재마스터와 함께 심도 있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선재마스터와 함께 해외 선물에 관련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